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뻔뻔영 43화가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뵈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예,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좀 많이 네. 쌀쌀한데요. 좀 안 추우세요? 그러니까 올겨울 최고의 한파라고 하는데, 저는 어저께 이제 이 날씨에 볼을 찼거든요. 근데 진짜 어저께 볼 차다가 욕 나와가지고, 진짜 어저께는 서로가 저뿐만이 아니라 상대팀들도 막 볼을 찼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추워서요? 이 날씨에 볼을 차야겠냐 하면서도 차고자 하는 그런 어느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무래도 조금 몸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탁 씨는 뭐 지금 올 겨울에 뭐 딱히 감기나 이런 거 걸리신 적은 없으시고요? 감기에 걸린 적은 없는데요. 네. 이게 이불 밖은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능하면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올 겨울도 요 1월만 버티면 조금 추위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난 한 주간 이제 썰렁했던 야구계에 좀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자 할 텐데요. 우선은 이제 하루도 안 됐죠. 채 하루도 안 돼갖고 이제 KT 출신 용병이었던 앤디 마르테,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나름 주목을 받았던 투수 요레나도 벤츄라 선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조금 이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이제 염경엽 전 감독이 이제 SK 구단주로 왔다는 얘기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하정 아정이야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프 맨십 선수가 이제 NC 입단을 확정지었어요. 예, 좀 이제 서서히 현역 메이저리거 선수들이 많이 국내에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맨십 선수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투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십 선수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서 이 선수가 과연 한국 리그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신 선수도 이제 WBC에 불참했다는 소식,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IP 요르다노 벤츄라와 앤디 마르테 선수를 한번 추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앤디 마르테, KT 팬들이라면은 잊을 수 없는 용병이죠. 예, 지금 당장 또 3루수가 없어가지고 황재균을 뭐 잡내만에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2주 전까지. 그만큼 마르테 선수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는 KT인데 이젠 좀 야구 외적으로도 많이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뼈 아픈 게 이제 앤디 마르테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음주운전으로 이제 이렇게 고인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쉽네요. 예, 무엇보다도 멘탈적인 부분에서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선수 매너가 좋다라는 그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고, 실제로 수원에 있는 팬분들께서도 네. 마르텐 다 팬 서비스가 좋았다라는 평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쵸. 근데 그런 선수가 또 성적까지 좋았으니까 팬들 입장에서 그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재계약에 불발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모를까, 이제 아예 지금 2승에서 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아쉬울 따름이죠. 아무래도 앤디 마르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KT 구단 창단 첫 타자연병 맞나요? 예, 첫 타정병 맞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고요. 하필 또 이제 도미니카에서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최근 이제 이런 북중미인가요? 북중미 이쪽에서 조금 많은 사고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구팬 입장에서는 정말 한 주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앤디 마르테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재계약에 불발된 것도 있고 앞으로 좀 국내 무대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주목을 덜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앤디 마르테 선수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드릴 선수는 이제 요르다노 벤츄라, 요 선수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 벤츄라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4시 40분 정도, 새벽 4시 40분 정도였는데 영어로 써져 있었어요. 벤츄라 킬드 카 액시던트. 이게 뭔 소리지? 하고 한번 나름 이제 영어를 해석해 보니까 벤츄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잠에서 깼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좀 충격으로 다가왔고,
메이저리그에서 좀 뭔가를 보여줬던 선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선수가 왜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오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난해 호세 페르난데스가 죽었을 때 그 당시 분위기를 기억하세요? 그쵸. 저희도 이제 그때 한번 저희 회사 팀에서도 조금 많이 좀 울컥하기도 했었고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호세 페르난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뭐 동승자로 같은 팀 투수였던 뭐 톰 켈러가 있었다 뭐 이런 루머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설마 벤츄라가 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허망해요. 그러니까. 저랑 생일이 한 반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좀 많이 허망하고 또 무엇보다도 호세 페르난데스만큼이나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요다노 벤츄라 선수가 캔자스시티 소속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제2의 페드로 마르티네즈라고 이제 마이너리그 유망주 시절에는 불리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 3시즌 동안 멘탈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3년 연속 10승 이상을 거둔 어느 정도 검증된 투수였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도 안타깝죠. 예, 물론 뭐 셀러리 면에서는 글쎄 뭐 계속해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선수인지 의문이었지만 충분히 한 3선발 이상급은 해줄 선수였고 맞아요. 또 무엇보다도 나이가 어린 프랜차이즈 스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아쉬워지고 또 음주운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요것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한 기자가 아무래도 뉴욕의 기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의 기자인 요다노 벤츄라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이제 이런 상을 당했다라고 했지만 지금 밝혀진 바로는 알코올 그런 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알코올 문제는 이제 거론되지 않고 있고 대신 그게 있어요. 각성제 복용 여부를 이 시신 수습하는 과정에서 혈액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필 공교롭게도 요다노 벤츄라 선수 같은 경우도 도미니카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같은 날 어떻게 이런 우연이 2번이나 발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 외국에선 이걸 도미니카의 검은 일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벤츄라 선수 같은 경우는 더 안타까운 게 이제 2년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벤츄라 선수 절친이었던 오스카 타베라지. 예, 세인트루이스의 외야 유망주였죠. 그쵸. 오스카 타베라지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도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운명을 달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명을 달리해서 이제 이제 벤츄라가 친구가 이제 죽은 게 너무 슬퍼서 이제 월드 시리즈에 뛸 때는 이제 친구를 기리기 모자에다가 RIP 이제 JT를 써가지고 이제 난 내 친구를 기리면서 던지겠다 이런 식으로도 어느 정도 친구의 이제 애도를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심지어 자기도 음주운전으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원래 메이저리그 관련해서 관련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그 트위터를 올리곤 하잖아요. 트위터를 날리곤 하는데 뭐 사망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지목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도로의 열악한 환경, 음주운전, 또 뭐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긴 한데 맞아요. 도미니카 쪽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관련해 갖고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살인 미수다 이래가지고 진짜 좀 처벌을 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요런 이제 북중미 계열의 요런 나라의 국가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법이 좀 유연하게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해봅니다. 예. 뭐 또 관련 트위터를 살펴보면 법규 자체는 강하다고 하는데 대신에 그 단속은 매우 느슨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벤츄라 선수도 이제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이제 벤츄라 선수가 이제 오늘 이제 사망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야구 선수들이 이제 애도의 물결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캔자스시티 이제 팀 동료였던 호스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 형제가 죽은 게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족에게 어느 정도 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이제 올 시즌 끝으로 은퇴한 이제 데이비드 오티즈라든지 뭐 헨리 라미레즈도 벤츄라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제 얘기를 이제 트위터에 글을 남겼었는데,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1년 이제 올 시즌 사이에죠.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유망주들이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이제 직접적으로 감정이입이 되는 게 네. 제가 92년생인데 벤츄라 선수와 나이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호세 페르난데스도 저랑 동갑이었고. 네. 이제 동갑인 선수들이 계속 죽는 걸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인생이 뭐 허망하다 뭐 이 생각도 좀 들고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또 계속해서 이슈거리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오늘 이제 올라온 트위터, SNS와 이제 신문 방송들인데요. 우선 저는 요 세 번째, 저 MK 스포츠 올린 기사 보고 이게 수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떤 미친 기자가 이런 글을 올리나 생각을 했죠. 아니 뭐 죽은 사람을 뭐 강속구만큼이나 빨리,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애도를 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기자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기사 제목이 정정이 되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함이었겠죠, 아마. 그러니까 어그로도 좀 끌려면 좀 이상하게 끌던가. 또 저런 식으로 끄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건 거의 패드립이죠, 고인 드립. 저 잘라야 돼요. 예. 네, 저 기자 저런 거는 잘라야 되고, 아무래도 또 이게 좀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고 싶어도 좀 도리는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요 트윗 그림은 뭔가요? 심창민 선수가 네네네.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인데요. 아무래도 뭐 마르테 선수랑은 또 상대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애도를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는 김유정 씨죠. 그 기자분이요. 그쵸. 이게 이제 그 기자분도 이렇게 올리셨는데, 마르테 선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고 갔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을 좀 축축히 적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두 명의 이런 용병 선수들이, 두 명의 이제 선수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는데, 참 요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마르테 선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벤츄라 선수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호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몰던 도중에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거예요. 전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개인적인 팬심을 담아 강정호 선수가 좀 많은 걸 느꼈으면 합니다. 예, 뭐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음주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죽이질 않았잖아요. 이거를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정호 선수도 사고 장면을 그때 봤을 때는 와 진짜 이거 너무 세게 박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강정호 선수가 야구 선수 생활을 지금까지 이제 다음 시즌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좀 더 소중히 여겼으면 하는 이런 어떻게 되면 멀리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좀 메이저리그에서도 좀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강정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피츠버그 군에서는 자체 징계만 내려질 것 같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요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팬심을 담아 이제 강정 선수를 응원하겠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 많은 걸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벤츄라 선수가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고, 이제 그의 가족들도 이제 좀 이런 상심에서 빨리 벗어나서 벤츄라 선수 목까지 열심히 좀 살아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아무튼 이런 애도의 시간 여기까지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이제 염경엽 단장의 얘기인가요? 네. 지난 한 주를 조금 뜨겁게 달궜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예, 뭐 도리 드립, 뭐 통수 드립, 뭐 수많은 드립들을 많이 양산해낸 사건인데, 맞아요. 아무래도 좀 넥센 팬들은 벌써 염통수라고 하더라고요. 뭐 염통을 뭐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좀 여러모로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말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요 화면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포스트 시즌이었나요? 예. SK 감독 썰이 계속 돌았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염경엽 감독이 이제 밝혔던 내용인데, 자기는 SK 감독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가겠다고 결심한 적도 없다.
그리고 내년에 SK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팀도 가지 않겠다. 그것이 넥센에 대한 예의이자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욕을 하면서 참 이게 멋있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배신자로 전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뭐 본인의 말을 너무 좀 빠른 시간 내에 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밑에 정수성 및 최성도 코치 뭐 선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금 이렇게 좀 맥락을 따져보면 빼온 거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쵸. 실제로 김시진 감독도 네. 염경엽 감독한테 넥센을 물려주면서 본인 코치를 빼가잖아요. 뭐 박흥식 타격 코치도 빼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예정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선 근데 이게 좀 확실하게 넘어가야 될 거는 정수성 코치에게도 넥센 구단은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최상도 코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거는 빼가려고 한 의도보다는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염경엽 감독도 없겠다. 넥센이 그냥 안 해줘, 이제 그냥 계약을 안 해줬다고 보고요. 근데 과연 SK가 사전 이제 요거는 넥센 구단 입장이고, SK 구단은 이미 염경엽 감독을 뭘 어떻게 했던 간에 요런 코치 2명을 데려와서 이미 이제 염경엽 감독을 좀 데려오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지 않았나, 요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좀 여기서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SK 같은 경우는 좀 지금 타 구단 단장들에 비해 보다 더 현장에 오래 있었고 또 선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인물을 단장으로 앉혔다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메이저리그식 단장 야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뭐 힐만 감독 같은 경우도 미국식 야구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경엽 감독에 힘을 많이 실어줄 것이고, 네. 또 이런 점에서 염경엽 감독을 많이 유혹했겠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박종훈 이제 작년에 지난 시즌에 이제 박종훈 이제 지금의 구단주가 이제 선수 출신의 구단주가 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염경엽 감독도 이제 선수 출신의 구단주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우선 SK 구단 같은 경우는 염경엽 감독을 좀 어느 정도 감독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당시 단장은 민경삼 단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경삼 단장이 좀 어떻게 모양새 자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좀 SK 구단 내에서 알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민경삼 단장이 이제 없는 가운데서 염경엽 감독에 다시 한번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요 의도가 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예, 사실 그 민경삼 단장 같은 경우는 뭐 스카 다이아몬드 선수를 영입하러 갈 때만 해도 본인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네. 협상을 하고 왔거든요. 맞아요. 뭐 곧 떠날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뭐 여러모로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선 요런 어떤 염경엽 감독 입장에서는 요게 좀 독이 든 성배겠죠. 왜냐면 1년간 자기가 야구를 쉰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 아무래도 분명히 자신도 어느 정도 비난은 감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자신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우선 지금 내가 여기 SK 구단에 들어오는 이유는 SK의 시스템과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생각이 너무 비슷했다. 아무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힐만 감독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SK 구단이 나를 데려온 거는 육성을 우선 목적으로 위주로 좀 어느 정도 부탁을 해왔고, 그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SK는 어느 정도 갖추고 만들려는 과정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육성에 있어서는 이미 넥센에서 수많은 유망주를 양성해낸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LG에서 스카우터도 해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SK야말로 좀 리빌딩이 필요한 구단이고 뭐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구단인 건 맞는데, 네. 노종호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지금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있죠. 어쨌든 모양새는 통수를 친 모양새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넥센에서 이제 뭐 한현이라든지 뭐 조상우라든지 이런 투수들을 실질적으로 키워냈다고 봐도 무방하고, 또 이제 어떤 박병호 트레이드는
염기훈 감독이 아니죠. 김시진 감독. 그쵸, 그건 김시진 감독이었죠. 하지만 박병호 선수가 네. 본격적으로 포텐이 터진 풀타임 첫 시즌을 잘 치른 이후에 염경엽 감독이 계속해서 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맞아요. 볼만하죠. 그런 어떤 관리나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기훈 감독 분명히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을 SK가 조금 끌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K가 지난 시즌부터 확실히 제가 이제 SK 팬이잖아요. 예. SK 팬이라 아는데 정말 많은 선수들이 1군에 콜업을 하면서 기회를 많이 받았었어요. 뭐 최정민이라든지 어떤 그 외에 뭐 박승욱, 그쵸. 뭐 김민식 뭐 이런 선수들 네. 많았죠. 이런 선수들이 많은 기회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1, 2군이 좀 다른 때와 달리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제가 김용희 감독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좀 기회를 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예, 맞아요. 그때 저 최승준이나 김동엽 같은 거포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줬고, 네, 맞아요. 뭐 정희윤 선수의 트레이드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지명타자 4번으로 박아놓고 키운 것도 김용희 감독이고, 그쵸. 뭐 그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100% 가다듬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좀 요런 SK가 계속 무슨 김용희 감독 때부터 뭐 시스템냐고 이렇게 외쳐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성적은 못 냈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방점을 찍기 위해서 염기훈 감독을 데려오지 않았나 저는 SK 구단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과연 힐반 감독과 염기훈 감독의 어느 정도 과연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구단주와 감독이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이제 조금 권력 다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힐만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고 아무래도 염기훈 감독과 첫 내외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두 분이 과연 잘 맞을까라는 의문도 솔직히 들어요. 예, 뭐 아무래도 좀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던 모리스터 감독 같은 경우 네. 뭐 단장과의 관계가 그렇게 막 언론에 막 공개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감독의 권한이 강해서 단장은 그저 서포트만 하는 역할이었는데 맞아요. SK는 이제 좀 단장이 메인이 되는 팀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걸 통해서 우린 또 하나의 시스템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식 단장이 하고. 하긴 지금까지는 단장이 좀 어떻게 보면 숨어서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왔지 단장이 좀 전면에 나서는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까지 좀 현장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표면적으로 좀 많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 이미 뭐 넥센 시절부터 보여준 게 있지만 넥센의 그 단장 야구는 아직까지는 좀 100% 미국식이라기보다는 맞아요. 한국식 단장 야구에 가까웠는데 이걸 염경엽 감독이 또 어떻게 개량을 해내서 만들어 놓을지가 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많은 논란 속에 이제 염경엽 감독이 이제 SK를 왔는데 제가 만약 넥센 팬 입장이라면 정말 속상할 만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동안 우리 팬들이 사랑해왔던 감독이고 이제 믿었던 감독인데 이제 멋있게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과정에 이제 SK로 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SK 팬 입장에서는 좀 기대는 됩니다. 네, 그동안 SK가 좀 소위 말해서 지금 영감님이 하나에선 성적을 못 내고 있지만 그래도 SK에서는 잘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쵸. 그래서 그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색다른 야구를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기대는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예, 먼저 이거 서 교수님께서 뭐 별풍선 쏴주셨는데 예,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되게 방송이 좀 조용하죠? 예, 좀 네, 조용하게 날씨가 좀 썰렁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좀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저희가 좀 다루고 왔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무거워요, 분위기가. 좀 기분이 업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염기혁 감독 얘기는 한번 여기까지 해보고 그 이후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조금 분석적인 내용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한번 좀 더 다시 힘차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준비한 내용은 이제 새 용병 NC가 이제 새 용병을 데려왔죠. 제프 맨십이라고. 네, 맨십 선수 같은 경우는
예, 뭐 원래 하나랑도 링크가 떴을 정도로 네. 뭐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또 현역 메이저리그 중간 개투잖아요. 맞아요. 포스신 때도 생경기 나왔고.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 좀 양력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실게요, 저희가. 네. 뭐 하위 라운드 출신이고 그래도 기본적인 기량이 좋았기 때문에 23살의 나이로 메이저리그 입성했지만 사실 좀 전형적인 쿼트러플 A형 투수였어요. 네네네. 트리플 A 때까지는 잘하는데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면 저 터져요. 근데 여기 원인이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가 원래 유망주를 뽑을 때 강속 투수 잘 안 믿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리그 커맨드 볼넷 기록 보면 준수하지만 빅리그에 올라오면 오히려 볼넷이 폭등하면서도 타자도 못 잡아내는 그런 류의 투수였는데 2015년도에는 갑자기 도대체 뭐 무슨 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어요. 아무래도 팀 문제가 아닐까요? 요거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네, 또 클리블랜드 같은 팀은 예, 뭐 불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 중 하나고 맞아요. 또 일단 그 프랑코나 감독이 보스턴 시절 투수들로 막 재미를 봤던 감독이기 때문에 특히 저렇게 애매한 급의 투수라면 오히려 본인 기량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본인 역량 이상의 성적을 내게 해주는 그런 관리를 하는 감독이에요. 네네네. 뭐 그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나서 뭐 2016년에 연봉 80만 달러를 받으면서 경기에 등판했는데 뭐 표면적인 기록과 달리 좀 그렇게 세부 기록은 좋지 못해요. 좀 불안불안하고 맞아요. 좌완도 아니고 우완 개투가 한 경기에 1이닝도 책임지지 못했다는 거는 좀 불안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 현역 메이저리거 제프 맨십. 메이저리거 어느 정도 조금 라이트 팬과 헤비한 팬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주목을 받았을 거고. 하지만 솔직하게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봤을 때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메이저리그에서는 계속 이제 불펜 생활을 해왔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이닝 자체가 222이닝밖에 안 돼요. 거의 개투였어요. 네, 게트로밖에 활약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투고 타자인 우리나라의 흐름에서는 평균 구속이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요. 네. 한번 여기 한번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먼저 일단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메이저리그 80만 달러 개투긴 하지만 뭐 올해 계약만 보면 절대 80만 달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불안한 우한 개투, 나이도 많고 수술 이력도 있고 또 공도 느리고 뭐 끼키야 뭐 스플릿 계약이나 아니면 좀 지명 할당되거나 이럴 정도의 급이긴 한데 네네네. 180만 달러에 왔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 정도 이력의 용병을 180만 달러에 구해오는 건 맨시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그리고 맨시 본인에게도 이득이죠. 그쵸. 그런데 좀 2015년과 2016년에 좀 그전과는 다른 피칭을 보여주게 된 계기가 제가 봤을 때 뭐 구속 증가나 이런 게 아니라 땅볼 유도가 비약적으로 늘었어요. 맞아요. 저도 한번 보니까 올해 땅볼리도 비율이 51%네요, 무려. 원래 그전에 미네소타에서 선발이나 롱릴리프로 뛸 때는 네네네. 한 진짜 심할 때는 한 30% 중반대였고 진짜 좋아봤자 40% 초반이었는데 네. 저 두 해 동안에 거의 51%에 가까운 땅볼 유도율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땅볼은 아무리 잘 맞아도 홈런이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전 좀 땅볼이 증가한 건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좀 커맨드 문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선수가 올해 부진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볼넷이 갑자기 또 늘었어요. 아, 네. 원래 볼넷이 많은 투수가 아닌데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볼을 아무리 유도해도 뜬금없는 타이밍에서 볼넷을 주거나 홈런을 맞는 수치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선수 지난해 성적이 네. 헥터나 니퍼트, 로저스 이런 선수들이 국내 넘어오기 전 성적이랑 보니까 네. 9위 탈삼진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볼넷 비율은 조금 더 좋아요. 조금. 이 정도면 참고할 상황이 될 텐데 그쵸. 뭐 아시다시피 공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메이저리그 구종 가치를 보면 패스트볼은 마이너스예요. 네. 저 구종 중 유일하게 플러스인 게 슬라이더인데 그 정도 플러스 수치라면 제가 좀 짱깨식으로 따져봤을 때 로저스의 슬라이더나 헥터의 체인지업보다 조금 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뭐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구위 좋은 우완 뭐 사실 저 정도 공이 국내 기준으로 구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커맨드에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구위 좋은 우완이라면 저는 좀 스튜어트 느낌도 나고 해커 느낌도 나요. 맞아요. 우선 헥터 노에시 같은 경우 그리고 예전 이제 하나 용병했던 로저스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LG의 허프 예. 이 선수들도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우리나라 왔을 때는 비교적 제구와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를 겪던 투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메이저리그에서 볼넷이 이런 게 많았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에 오면은 분명히 메이저리그 시절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5km 정도인데 문제는 저게 불펜으로 나왔을 때 평균 구속이란 말이죠. 예, 실제로 선발이었을 때는 한 142, 3 정도? 네, 아무래도 조금 구속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선수 대부분 패스트볼 자체가 이제 일똑바로 가는 포심 패스트볼이 아니고 투심을 많이 구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 때문에 땅볼 비율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무래도 슬라이더 구사 능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검증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저스 같은 경우가 정말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조금 그 특유의 슬라이더가 좋았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잘 통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선수 슬라이더는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2014년도에 LG의 용병이었던 좌완 티포드 기억하시나요? 티포드 선수가 국내를 떠나면서 했던 말이 KBO 선수들에게 자기가 여러 가지의 팔각도로 공을 던져봤는데 네네네.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공은 느리더라도 타자들이 잘 공략을 못하더라. 네. 그래서 내가 만약 스카우터라면 타점이 높은 선수를 영입하겠다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국내 외국인 선수 중에 잘 던지고 있는 선수 뭐 해커, 뭐 해켄, 네. 니퍼트 선수 다 타점이 높은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십도 그렇게 타점이 낮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선수가 또 투심까지 잘 던지면 뭐 어떻게 보면 공은 좀 더 느리지만 뭐 니퍼트랑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버전의 니퍼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적응 문제가 조금 관건이 되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겹치는 게 진짜 잘하면 저는 로페즈 선수. 네, 로페즈. 이제 기아에서 활약했던 로페즈 선수가 땅볼 유도에 되게 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아무래도 좀 싱커를 잘 던진다고 평가를 받았었고 아무래도 땅볼 유도율이 높기 때문에 좀 내야 수비가 좀 뒷받침돼야 이제 맨십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NC도 내야 수비가 좋죠. 그쵸. 다행히 이제 NC가 좀 내야 수비가 좋은 편이고 분명히 그것도 고려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이미 그 예전 하나에 있던 외국인 투수 탈보트가 네. 하나에서 뛸 때와 삼성에서 뛸 때의 성적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아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수비가 저런 유형의 투수에게는 많이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맨십 정도면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 돈이면 조금 더 공빠른 용병 데리고 오는 게 어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용병 데려오는 거 보면은 이제 뭐 로저스부터 해서 뭐 서캠프도 마찬가지고 국내 리그 자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구입파 용병이라 불렸던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는 이제 알렉시 요간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좀 파이어볼러라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를 데려왔고요. 지금 KBO 무대 자체가 투구 타자의 흐름으로 있기 때문에 좀 타자들을 어떤 기교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힘으로 압도하는 투수를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네. 뭐 지금까지 뭐 투심을 잘 던지는 투수, 뭐 싱커를 잘 던지는 투수들이 잘 통한 건 맞는데 뭐 지난 시즌 뭐 코플랜드 같은 좀 반면 교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투수들은 평가기가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선수들 네. 뭐 9위로도 100% 설명이 안 되고 스탯으로도 설명이 100%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켜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마 현장에서는 저희보다 아무래도 맨십 선수의 공을 더 직접 더 많이 봤을 거고 그렇죠. 또 많은 또 면담 같은 걸 했을 거예요. 뭐 선발로 던질 수 있냐, 마지막으로 선발로 던져본 게 언제냐, 뭐 이런 거 네. 거쳤을 텐데 그래도 커리어 대부분을 선발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이 선수가 가장 많이 던졌을 때가 2013년 당시에 134.2이닝. 이때가 커리어에 가장 많이 던졌던 이닝이에요. 그렇다는 점을 봤을 때 아마 KBO 리그 무대에서는 비약적으로 이닝이 늘어나겠죠. 더. 과연 그런 체력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도 보이고요. 우선 공 자체가 KBO 무대에선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 투구 타자 흐름에서는 확실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투수를 보면은 뭐 니퍼트, 켈리, 노에시 다 어느 정도 구위가 짱짱했던 용병들이 살아남았고 허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NC의 지금 빠글빠글했던 머리 누구였죠? 스튜어트. 스튜어트.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잘 던질 때 못 던질 때 기복 심했는데 이 선수도 좀 커터를 많이 던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조금 변형 패스트볼을 던졌던 투수가 KBO 무대를 지배하는 거는 최근 사례에서는 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로페즈였긴 한데 로페즈도 전문 싱커볼러는 아니었죠. 그쵸. 그런데 이런 선수를 볼 때 일단 수비가 되는 팀에 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봐요. 수비가 되는 팀이니까. 근데 과연 KBO 때의 수비와 아무리 우리나라 이제 지금 NC 수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뒷받침해줬던 수비와 KBO에서 뒷받침해줬던 수비가 과연 같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불펜으로 뛰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은 그 외에 뭐 이전에 갔던 선수들은 그러니까 불펜을 겸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롱릴리프 역할을 겸하면서 좀 이닝 소화 능력을 조금은 보여줬던 투수였기 때문에 맨십같이 좀 원포인트 릴리프나 1이닝 전문 이런 릴리프 같은 경우가 선발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예, 뭐 실제로 작년 SK의 라라 같은 경우도 9위는 좋았지만 네. 좀 마이너리그 내내 불펜으로 뛰어서 선수이다 보니까 약간 한계를 보였거든요. 진짜 9위 원툴이었어요. 예, 진짜 지금 막 153, 154 찍히는데 다 맞아요. 제구도 안 좋아요. 그냥 공만 좋아요, 공만. 아, 네. 인정합니다. 진짜 공만 좋았기 때문에 거의 심동섭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십 선수 같은 경우는 NC가 아무래도 스튜어트 선수 대신에 택한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했겠죠. 네. 일단 최근 2년 동안 땅볼류도가 늘어났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만 32세인데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투수가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전성기가 오잖아요. 네네네. 뭐 저는 그 과정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뭐 어쩌면 180만 달러 이상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KBO 무대로 넘어오고 있는데 참 올 시즌 좀 볼거리 많을 것 같습니다. 오간도 선수도 그렇고 오간도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공이 빠르잖아요. 과연 평균 구속을 한 몇 킬로까지 찍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 전 소사 선수보다 개인적으로 빠를 것 같거든요. 아, 예. 소사 선수가 149, 150이었죠. 네. 아마 작년에 그 하나 용병 누구였나요? 그 160kg 카스티요. 네. 카스티오 선수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아무래도 공을 던지는 타점이 높기 때문에 아마 KBO 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느껴질 거고요. 대신에 이제 오간도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영감님께서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 조금 달라져 있겠죠. 아무튼 뭐 맨십 선수 얘기도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내용이 이제 결국 이번 WBC가 국내파로만 이루어지게 됐어요. 예, 지금 메이저리거들이 대거 불참하게 됐는데요. 뭐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죠.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추신 선수가 WBC에 제외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뭐 이게 자의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구단에서 압력을 넣었겠죠. 네, 구단에서 아무래도 추신 선수는 못 나가게끔 허락을 했다. 아마 못 나가게끔 조치를 했을 거고, 심지어 다르비슈 선수도 이번에 WBC에 불참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텍사스가 좀 부상에 대해 많이 예민한 구단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추신수 선수의 그 부상 일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구단에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진짜 욕 나올 거예요. 아마. 그쵸.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래서 이제 추신 선수 WBC 제외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김현수 선수도 이제 볼티모 구단에서 허락을 안 해줬고, 강정호 선수는 뭐 자기가 스스로 걷어찼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국가대표라는 이제 메이저리거들 사이에서 국가대표가 조금 한편으로는 좀 군면제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느낌도 분명히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두산 선수들이 좀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좀 KT나 뭐 이렇게 좀 선수를 좀 적게 차출하는 그 구단에서는 분명히 군면제가 걸린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대회에 나가게 된다면 네. 그 구단 쿼터 이런 거 주장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본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스포츠부에서 이제 야구 컨텐츠도 만들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했는데 박찬호 선수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LA 다저스에서 이제 수준급 투수로 활약하다가 이제 텍사스로 넘어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먹튀로 불리게 되죠. 그만큼 이제 부진을 한 상황에서
이제 자신은 계속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국대 차출. 특히 이제 WBC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08년 올림픽 예선이었나요? 예, 그때 뭐 아시아 지역 예선 때 참가했었죠. 그쵸.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구단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필라델피아인가 아마 다저스 구단 둘 중 하나였는데. 다저스였습니다. 그쵸. 예. 둘 중 하나는 아마 다저스였는데요. 다저스 구단이 그때 그렇게 협박을 했대요. 네가 만약에 국대 출전하면은 우리는 이런 계약 안 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노장 선수를 다저스가 다시 데려온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몸 관리를 하면서 스프링 캠프 때 보여줘야 되는데 무슨 국대냐. 네 몸 다치면 우린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진짜 한참을 두고 고민을 했죠. 진짜 자기는 이제 98년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예, 그때 군면제 혜택 그쵸. 받았죠. 그때 군면제 혜택을 받았고, 도대체 국가대표로 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스포츠 선수로서 엄청난 명예, 이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차출인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유물의 인터뷰도 하기도 했었죠. 뭐 저때 올림픽 예선 때 뭐 대만전에서 뭐 3이닝 무실점하면서 맞아요. 뭐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뭐 여러모로 대표팀 불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우한 불펜이 마땅한 불펜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롱릴리프 겸 필승조로 활약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또 그 전에 이미 06년도 WBC에서도 마무리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여러모로 좀 태극마크가 좀 좋은 인연이 있는 선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구단과 이런 어떤 마찰은 있었지만 오히려 올림픽 예선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계약을 하게 됐어요, 또. 그런데 저 시즌이 참 극적이었던 게, 네. 원래 다저스 트리플 A 팀에서 1선발로 시즌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5선발 자리를 에스테반 로아이자 선수에게 뺏겨서. 네네네. 근데 마침 다저스 투수진에 한 명이 비어가지고 불펜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원래 그 전 시즌에 마이너리그에서 88마일 뿌리던 선수가 네네. 갑자기 뭐 97마일, 98마일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기억나요. 심지어 막 CC 사바시아 상대로 막 5이닝 1실점하고 막 했는데, 뭐 결국 그 시즌에 중반부터 커쇼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커쇼를 키우려던 다저스에게 커쇼에게 선발 자리를 내주고 불펜으로 갔지만 충분히 재기했다라는 평을 받을 만한 시즌을 만들어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런 발판이 동양인 현재 최다승 기록을 가지고 있게끔 한 원동력이 아닌가도 싶고요.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박찬호 선수는 진짜 사생활 관리도 철저히 해왔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해는 돼요. 예. 이 선수도 정말 국가대표에 나가고 싶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건 영광이다. 단순히 군면제 때문이 아니다. 매번 언론에서도 이렇게 밝혀왔는데 참 이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좀 까칠하게 바라보면 2010년도 때 면제를 받으려고 2009년에 좀 밑밥을 깔기 위해 WBC에 참가했고, 2010년에 군면제를 받았는데 이후로는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네. 사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WBC와 같은 국제대회 차출에 그렇게 관대한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 이 선수가 나가가지고 다치면 자기들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또 추신수 선수 몸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또 매번 추신수 선수는 기량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건강이 문제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도 거의 들어 누웠잖아요. 한 3분의 2 정도는. 그쵸. 3분의 2는 들어 누웠는데 이제 좀 몸 다시 만들고 내년에 시즌 준비해야 하는데, 나 WBC 나가겠어 하면 구단에서 좀 밉상이죠. 또 다치면 이 구단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니까요. 그리고 뭐 햄스트링, 손목 뭐 이렇게 부상을 다 안고 사는 선수여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더 걱정이 되죠. 이 부분들은 계속 다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2회 WBC 때도 그 당시 아마 소속 구단이 클리블랜드였잖아요. 예, 좀 지역 예선 때 가능하면 저 지명 타자로 쓰게 네. 해달라고 좀 내정 간섭 아닌 내정 간섭을 했었죠. 네, 구단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이제 추신수 선수는 어느 정도 관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추신수 선수에게 또 돈도 많이 주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지난 시즌 추신수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분명히 1번 타순에서의 어떤 그 파괴력,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생산력 면에서 분명히 차이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2015년에 좀 아름다운 후반기를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건강한 추신수는 진짜 돈값 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야구 이제 판타지 리그를 하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추신수 선수를 이번에 한번 뽑아볼까
너무 도박 아니세요? 제가 이제 작년에 도박 아닌 도박을 걸었다 실패를 하긴 했는데 네. 이 정도로 텍사스 구단에서 관리를 해주면 어느 정도 실력을 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올 시즌은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좀 리바운딩 했으면 하는 게 저희도 바람이기도 해요. 변수라면 나이가 되겠죠? 네. 아, 나이가 올해로서 만 35세인데 맞아요. 만 35세 타자면 확실히 노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빡센 일정, 이제 체력이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나이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도루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결국 눈과 배트로 보여줘야 하는데 올해 좀 리바운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WBC 못 나도 되니까. 제 그쵸. 생각은 그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WBC 대표팀이 국내파로 아직 국내파가 아니네요. 오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명단에 또 들었다고요. 이게 이건 또 이거대로 좀 여러모로 말이 많은데 맞아요. 뭐 일단 타자는 전원 국내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타자는 저는 국내파고 하도 이왕 이렇게 되면 오수환 선수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이게 오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KBO 무대에선 징계를 받았고 예. 근데 하필 또 국제대회는 나간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참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미 사법처벌을 받았잖아요. 뭐 벌금형도 받았고. 그렇죠. 뭐 그리고 어떻게든 실력으로서 뭐 보답을 했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미 두 개 다 충족을 했어요. 사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고, 네. 그리고 그 이미지 회복에 성공했고. 근데 문제는 KBO 징계가 걸림돌인데, 글쎄요. 뭐 국가 이런 의무 수행 같은 걸 뭐 KBO랑 직접 연결한다기보다 나라랑 연결을 해야 하는데, 맞아요. KBO가 좀 주체가 돼서 선수를 차출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성적 지상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하찮은 대회 굳이 신경 안 쓰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많이 신경 안 쓰죠. 그냥 네. 권장만 해야지.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굳이 오수환 선수가 나갈 필요가 있을까? 좀 미국인들 마인드에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굳이 정한다면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 게, 이미 원칙을 정해놨고 그 원칙대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원칙을 계속해서 바꾸면 이게 과연 이 협회가 믿을 수 있는 협회냐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오수환 선수는 아무래도 최종 명단에 들겠죠. 예. 네, 최종 명단에 분명히 들 확률이 높고, 참 이게 좀 불안한 게 또 작년에 또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쩌면 오수환 선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마지막 그 대박을 칠 수 있는 FA 대박 계약을 칠 수 있는 나이인데, 과연 이런 WBC 무대 때문에 요게 과연 리그에 돌아가서도 그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이미 예전에 이와 같은 혹사를 겪어보긴 했는데 그 혹사의 여파가 언젠간 드러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 좀 걱정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역시 원칙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 맞아요. 문제. 그렇게 따지면 강정호 선수 뽑아도 솔직히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네. 또 따져보면 성적 지상주의라고 했을 때 오승환 선수가 오고 안 오고의 그 차이가 많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강정호가 컸으면 더 컸지. 그쵸. 어차피 그 전에 뭐 두드려 맞으면은 오수환 선수 나올 일도 없고, 뭐 접전으로 가야 뭐 나올까 말까 한데, 하긴 뭐 모르겠네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열리는 대결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또 걱정인 게, 김웅용 감독과 김인식 감독의 뭐 어쩌면 이게 공통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말년에 과연 몸에 똥을 묻히냐 안 묻히느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김인식 감독은 어쩌면 이게 본인의 사실상 커리어 마지막 대회에서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치욕을 겪느냐, 아니 프리미어 12대만큼의 박수를 받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2차 토너먼트 진출해서도 그 예전처럼 4강을 가지 못한다면 네. 오승환 선수 차출은 분명히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쵸. 아무튼 뭐 이런 논란거리 뭐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오수환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힌다면.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여기까지 해보고, 우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확실히 저희가 소재가 떨어지긴 했네요. 예. 시간이 1시간 안 됐습니다. 또 시즌이 어떻게 보면 또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동안 쌓아놨던 소재를 다 썼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렇게 된 거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저희가 한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예. 아까 보니까 데니얼 킴 그분께서 황지윤 선수가 계약에 임박했다.
글을 남겼어요. 아, 네. 내셔널리그 모 구단을 네, 내셔널리그 모구당은 계약이 유력하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지금 오탁시께서는 어느 구단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내셔널리그 어느 구단으로 갈 것 같고, 과연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지난해 방송 자료를 제가 같이 서로 공유했을 때 느꼈던 게 네, 분명히 3루 단일 포지션이 아니라 최소 2개 포지션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면 매력적인 카드가 맞아요. 타점 맞아요. 면에서. 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뭐 데니얼 킴 씨와 마찬가지로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유력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 팀은 재작년도 신인왕 3위였던 맷 더피가 부진에 빠지면서 결국 템파베이로 보냈어요. 그쵸, 건강 문제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에드와르도 누네즈를 업어왔는데 이 팀에서 누네즈를 그렇게 주전 3루수로 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3루수와 좌익수가 주 포지션이 유틸리티로 보는 느낌인데 이 선수 실제로 유격수로도 기용 가능하잖아요. 그쵸. 브랜든 크로포드가 있어서 기용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황재균이라는 또 다른 옵션을 가지고 이런 두세 명의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계속 돌려 쓴다면 네. 그리고 비싼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전. 아무래도 데니얼 킴 그분께서도 분명히 샌프란시스코를 조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경쟁하기가 좀 다른 구단에 비해서 좀 수월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 샌프란시스코 구단 자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에드와르도 누네즈, 이제 누네르라고 써있는데 누네즈 선수를 외야수로 기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3루수 자리가 뭐 길라스피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선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경쟁력이 그렇게 있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길라스피는 진짜 말 그대로 대타 혹은 뭐 로테이션 플레이어로 적당한 선수지 한 시즌 박아놓고 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경쟁을 하기엔 좀 괜찮은 구단이라고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가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우선 만약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게 샌프란시스코가 한번 피츠버그 원정 가갖고 강정호한테 그 불펜에 그 볼 빠르게 던지는 100마일 던진 투수가 한 명 있었어요. 제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예. 그 투수가 강정호 선수한테 홈런을 맞았거든요. 한국인에 대한 아찔한 추억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유현진 선수한테도 좀 약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한국 선수들을 어느 정도 좀 찔러는 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래서 좀 황재균 선수에게 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 하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마이너리그에 지난 시즌까지 이학주 선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학주 선수가 있었는데 결국 메이저리그 무대를 한 번도 밟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방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해요. 만약에 샌프란시스코로 간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 팀 같은 경우는 일단 내야수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고만고만한데 크로포드를 빼면 그쵸. 내야수 뎁스가 또 깊어요. 맞아요. 일단 뭐 이루수 뭐 조 패닉뿐만 아니라 그 밑을 바치는 뭐 브라운이나 뭐 이런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또 미러키도 지목을 해주셨는데 미러키 같은 경우는 전 안 갔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난해 유격수였던 조나단 비아르가 이번에 3루로 옮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선수가 3루로 오면 최소한 타격과 뭐 수비를 종합한 WAR 관점에서 보면 이 선수를 제낄 수 있는 3루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선 작년에 커리어에 찍었어요. 예. 이 선수 커리어를 찍었고 또 이제 아무래도 미러키가 좀 키워야 되는 유망주 그 올란도 아르시아였나요? 예. 그 선수가 주전 유격수 자리를 차지할 거고 차지해야 되고 또 1루에도 아마 지금 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스코터 그런데 제넷이 일단 제 주전에서 나왔다 제넷이요. 근데 스코터 제넷이 주전에서 밀려났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루 단일 포지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라인업에 갖고 갈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과연 그 쟁쟁한 선수들, 쟁쟁하다기보다는 좀 고만고만한 선수들 사이에서 황재균이 좀 낭중지추라고 해야 하나? 이제 네네. 모처럼 돋보이는 그 무언가가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꽤 많아요. 뭐 헤르난 페레즈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많아서 미러키가 관심은 있다고는 하는데 황재균 입장에서는 내가 왜 저 구단이랑 계약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구단이죠. 솔직히 말하면. 예, 뭐 당장 뭐 헤르난 페레즈 같은 경우도 내야에서 자리 못 잡아서 외야로 밀려났는데요. 맞아요.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차라리 비벼볼 거면 샌프란시스코가 낫죠.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 내셔널 구단하고만 좀 계약이 뜨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을 했을 때는 이제 미네소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좀 동양인 그쵸. 호모포비아가 동양인 포비아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아메리카는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내셔널리그가 좀 유력하다고는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맞는 핏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근데 물론 저기를 간다고 해서 뭐 주전 경쟁이 덜 험난하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뎁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나마 무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애틀랜타라는 얘기도 제가 얼핏 보기는 했는데,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루수 자리에 누가 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또. 일단 그 선수가 있죠. 그 다노가 있고 체이스 다노가 있고 단어 말고 한 명 피터슨이 있었죠. 아 그렇죠. 예. 제이슨 피터슨이 있었고. 제이슨 피터슨이 있고 또 네. 유격수에 스완슨이 굳어져 있으면 결국 3루랑 2루밖에 자리가 없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 3루수 같은 경우도 그 아도니스 가르시아나 뭐 네. 체이스 다노가 있고. 맞아요. 근데 황재균이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단어를 제낄 만한 그 정도의 그 무언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여줘야죠, 그거는. 예, 스프링 보여줘야죠. 캠프에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금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샌프란시스코 같아요. 네, 지금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 구단이 샌프란시스코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가서 좋은 결과 있기를 우선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좌타가 일단 많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희소성을 입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좌타자가 너무 많아요. 예. 네, 우타자가 지금 보면 뭐 버스터 포지랑 헌터 펜스 말고는 딱히 주전감이라고 볼 수 있는 우타자도 없기는 하죠. 다 좀 고만고만하죠. 맞아요. 어쩌면 이 좌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피를 과감하게 내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서비스 타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네. 그리고 선생님이란다. 해피니스 323님께서 아메리칸 리그는 홈런 타자나 일루수들이 가는 곳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아메리칸 리그가 지명 타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재균 선수가 1루를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타격에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일루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선수들이 좀 차지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꼭 굳이 아메리칸 리그라고 해서 홈런 타자나 일루수들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포츠 그룹 피셜, 네, 황재균 샌프란시스코행 확정, 이런 소식이 분명히 들려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아무튼 오늘 방송 얘기는 한번 여기까지 해봤는데, 확실히 날씨가 추운 만큼 야구의 소식도 약간 좀 썰렁한 얘기들이 이렇게 왔다는 점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좀 더 좋은 컨텐츠와 양질의 정보로 찾아뵈야 되는데, 이제 다가오는 설날이 끝나고 이제 2월이 되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WBC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까 해요. 아무래도 지금 요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중계권도 어느 정도 땄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좀 WBC 방송 위주로 방송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도 이제 많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는 아쉽게 대체 휴일이라, 네, 정말 아쉽게 방송을 쉬게 되었고, 이제 2월 돼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대호가 한국으로 올까요? 반반. 하나만 택한다면 오석 씨는? 저는 미국에 1년 정도는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본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없네요. 저희가 선택한 네, 거예요. 저는 롯데랑 왠지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간다면 롯데로 가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일본에서 대우가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미친 듯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갈 것 같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방송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